안녕하세요. 후사장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영상으로 디지털 게리맨더링의 이해를 주제로 하였으며 너희 자산이 게리맨더링이 되면 보고만 있겠습니까? 를 부제로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이 영상을 통해 그동안 여러 네티즌들이 궁금해하였던 로이킴 방정식 내 변수들의 의미, 이동값과 140에 해당하는 값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여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닌 부정선거를 밝힌다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모두가 보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자료가 너무 세세하고 수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휴대폰의 작은 화면으로는 보시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PC 또는 노트북 또는 유튜브가 나오는 TV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일반인의 용이한 이해를 위해 예제로 만든 주식 관련 게리맨더링 내용은 실제 사실과 무관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첫 번째로 주식 세계를 응용한 게리맨더링의 이해, 두 번째로 개표 세계에서의 디지털 게리맨더링, 세 번째로 11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 개표 최적화 파일럿 시뮬레이션 준비 및 시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게리맨더링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돈으로 로직이 설명되므로 호기심과 이해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펀드 매니저 Y씨는 여러 고객이 얽힌 펀드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추천한 종목들의 이익 달성 종목이 부족하다는 것과 종목들 간 수익률 편차가 심하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매입 추천한 5개 종목 가운데 평가일 현재 장내 종가 기준 이익 시현 종목이 2개로 예상되고 있으며 고객과의 약속인 최소 3종목이 이익이 나야 하고 종목 간 이익률 편차도 심합니다. 그래서 Y씨는 상부상조하는 다른 펀드 매니저와 종목 스와핑을 통해 장외에서 수익률이 좋은 종목을 매도하고 낮은 종목을 매수하여 주가를 보정, 수익 종목수를 끌어올리고 이익률 편차 축소를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천 종목 가치 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플 주식이 100주를 800원에 매입하여 현재 400원으로 50%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타슬라 주식이 400주를 400원에 매입하여 종가가 300원으로 역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마소 주식이 300주를 280원에 매입하여 현재 250원으로 역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 주식이 400주를 200원에 매입하여 300원으로 현재 50%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우텔 주식 500주를 100원에 매입하여 250원 종가로서 현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개 종목 중 2개가 이익이 난 상태고 수익률 편차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익 종목을 3개로 늘리고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고수익 종목의 장내 종가 가치 금액 24만 5천원에 약 20%인 5만원을 저수익 종목으로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배분을 해야 될지 고민한 결과 첫 번째로 주식 수만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로직으로 배분 결과 주식수가 적은 아플 주식은 58%로 적게 배분되어 여전히 수익률 편차가 남아있으며 장내 종가 주가와 장외 주가의 차이 금액이 배분받는 세 종목이 모두 63원, 주는 종목이 마이너스 56원으로 동일하게 보정이 되어 쉽게 보정 흔적이 눈에 띄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단가만을 고려하여 분배하는 경우로 단가가 높은 아플 주식이 50% 이상을 가져와 장내 종가 400원 대비 670원으로 168%의 변동률이 나와 특정 종목에 편중되는 현상 역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 검토 결과 주식 단가와 수량을 모두 고려하여 배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가 차이 보정률을 X, 보유 수량 보정 비율을 Z라고 하고 보정 금액을 Y라고 하고 각 종목의 단가에 대한 비중, 보유 수량에 대한 비중을 각각 대문자 AB라고 하면 Y는 A 곱하기 X 더하기 B 곱하기 Z라는 식이 되고 Y의 모든 합은 0이 서로 합을 주고받기 때문에 0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y 이코로 a 곱하기 x 더하기
B 곱하기 Z를 각 종목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Y1은 A1 곱하기 X1 더하기 B1 곱하기 Z1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Y1에서 Y5까지 합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미지수인 조절 변수의 개수는 10개, 식은 6개가 됩니다. 식을 한 단계 더 유도하면 우변의 단가 차이 보정비율로 나누어주면 식의 형태가 Y1은 가로 열고 A1 더하기 B1 곱하기 Z1 나누기 X1 가로 닫고 곱하기 X1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때 Z1, X1은 ZX 둘 다 미지수로 하나의 변수로 한 번 더 유도를 하게 되면 Y는 A 더하기 B 곱하기 F 곱하기 K와 같은 형태로 되면서 조절 변수가 6개로 줄어들면서 식의 해를 구할 때 변수 개수가 줄어들므로써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식은 6개, 변수는 조절 종속 변수 11개인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해를 수계산으로 풀 수는 없지만 근사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최적화 해를 구하는 것으로 실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해를 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적이라는 것은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지점, 즉 가장 높은 산봉우리 또는 손실을 주기를 이르는 경우라면 가장 깊은 심해의 한 지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적해를 찾는다는 것은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해당되는 변수의 값을 찾거나 또는 가장 심연에 해당하는 변수의 값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적해를 찾을 때 주의할 점은 비선형, 즉 난리니어의 케이스의 경우 내가 찾는 해가 최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여러 개의 산봉우리가 존재하는데 초기 출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최적화 지점이 아닌 산봉우리를 찾아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계에서는 초기치를 여러 군데에 정하여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내가 초기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찾는 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발산하는 방향으로 가면 해를 찾지 못하여 초기치를 변경하여 시작해야 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게리맨더링 6개 조설 변수와 6개 식의 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구할 때 전체적인 오류를 최소로 하는 목표를 무엇으로 정하는 거가 중요한데 이번 주식에서는 보정의 흔적을 줄이기 위하여 조정 전후 주가 변동률, 즉 종가 기준 주가 변동 총합이 최소화되는 해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열세 주식, 우세 주식의 배분 금액의 합, 즉 주고받는 금액 5만원, 마이너스 5만원의 합이 0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배분 전후 총 가치평가액 48만원이 동일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각 주식 종목별 최종가 상한 금액의 제한을 두어 과도한 조정이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넷째로 이익이 시현되는 종목이 3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 주가 변동률이 가장 적은 배분 금액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사용된 소개 자료 및 엑셀 파일을 구글 링크로 함께 제공되며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가 계신 분은 직접 다운로드 받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재산 관리에 있어서 이런 최적화를 구해야 할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치기를 기대하면서 즉 자산이 많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엑셀 시연을 통해 최적화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2019 기준으로 해찾기 메뉴를 추가하는 방법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뉴 중 파일, 옵션, 추가 기능, 밑에 있는 이동을 누르게 되면 추가 기능 팝업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해찾기 추가 기능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데이터 리본에 해찾기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어서 주식 게리맨더링 설정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장표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주가 변동률 최소화를 목표로 하였고 최적회를 구하는 기법으로 제약 사항들은 1차로 범위를 넓게 주어서 회를 구한 후 파인 튜닝을 통하여 최적회를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5만원 배분 금액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원의 상한치를 두었고 배분의 평가액 48만원도 플러스 마이너스 10원씩의 상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들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각 종목의 종가 제약 상한과 하한을 두었습니다. 원래 초기치를 구하는 값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문제의 경우 간단하기 때문에 초기치를 임의로 모두 100으로 설정하고 수작업으로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고 이어서 솔버를 사용하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값을 조정하여 이익 종목 수가 3이 되도록 목표라는 숫자 3이 되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네, 300으로 조정하니 이익 종목 수가 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각각의 종목들에 대해서 조정값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으로 늘리니 주가 변동률이 상향돼서 줄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K값과 각각의 조정값을 조정해서 이익 종목수도 만족하고 주가 변동률이 최소화되는 조정값을 찾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솔버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치를 다 100으로 원위치 하겠습니다. 해찾기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파워 화면에 뜨게 되고 목표 설정 값에 주가 변동률 최소화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수셀 변경 위치에는 값을 조정하는 위치로서 이와 같은 조정값의 범위가 할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설명하였던 각각의 제한 조건들이 이와 같은 수식에 의해서 표현되었습니다. 이건 이미 미리 표현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하실 때는 여기 음수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언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솔버가 값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간단하기 때문에 솔버가 쉽게 해를 찾았고요. 찾은 값을 보게 되면 각각 종목의 배분 금액이 이와 같이 할당이 되었고 지금 오차는 약 10원씩의 오차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익 종목수는 3개가 시연되었고 최소 주가 변동률의 합이 5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인 튜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0.5원까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를 다시 한번 찾아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금방 찾았고요. 보시면 범위가 이제 1원까지 축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액을 곱하기 나누기 하는 과정에서의 1이라는 숫자는 이와 같은 수식에서는 풀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회계적으로 처리할 때 이쪽에 있는 1을 강제적으로 0으로 만들어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이익 종목수가 4개가 되는 조건이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치도 환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이익 종목수 4개를 시연하기 위해서는 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엑셀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하셔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매니저 YC는 게리 맨더링에 의하여 이익 종목수 비율을 고객과의 약속인 60% 3개 종목을 달성했고 각 종목의 수익률 편차도 축소를 시켜 관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종목별로 투자한 고객이 다르다면 애플, 테슬라, 마소의 투자자는 손실이 축소되었을 것이고 아마존, 아우스텔 투자 고객은 이익이 축소되었겠죠. YC, 그리고 그 회사의 CEO 꼭꼭 숨으세요. 걸리면 무릎 꿇어 갑니다. 그럼 수량과 가치, 즉 주가와 주식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투표 세계의 게리맨더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것들이 있죠. 먼저 로이킴이 확인한 외워야 할 것들, 즉 게리맨더링 알고리즘 기본사항들로부터 출발해서 로이킴 방정식까지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1개 선거구를 사용한 파일럿 시뮬레이션용입니다. 기존의 익숙한 수치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53개를 하기에 규모가 커서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11개 선거구로 축소하여 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결정 사항이 있는데요. 어느 당에 대해서 게리맨더링을 할 것인가 결정하고, 두 번째로 총 선거구 중 몇 개를 확정 달성시킬 것인가, 즉 50% 이상 총 득표율로 확정시킬 것인가를 의사결정하면 게리맨더링 알고리즘에 따라 11개 선거구 기준으로 우세 지역과 열세 지역이 두 속을 주고받아야 하고, 당일 비중 차이, 예상 의석수 비율, 당일 의석수 비율과의 차이, 총 배분 비율에 따라서 계산식에 의해서 열세 지역과 우세 지역의 총 배분 비율이 자동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 로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로이킴 직강 동영상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필요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된 배분 비율이 우세 지역과 열세 지역에서 각각 6.492%를 주고받아야 한다고 계산되었습니다. 로이킴 직강에 나오는 253개 선거구의 2.486%와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우세 지역과 열세 지역의 배분비가 결정되었으며 이 배분비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장표의 배분비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로 설명하면 기준 정당의 당일 득표율 50% 기준, 당일 지지율 비중과 사전 지지율 비중의 차이의 합으로 해당되는 면적을 의미하며 그래프상의 이 색칠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열세 지역은 당일 지지율 비중 대비 사전 지지율 비중을 높이고, 우세 지역은 낮추고 각각의 면적의 합은 제로, 각각은 6.452%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세 지역의 배분비 값은 우세 지역 선거구 사전 득표율 비중과 당일 득표율 비중 차이의 합이고, 열세 지역의 배분비도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샘플 예제의 경우 열세 지역은 7개 선거구, 우세 지역은 4개 선거구에 해당합니다. 득표율 비중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표에서 이어집니다. 열세 지역 배분비 6.492%는 1에서 7 선거구 배분비 합이고, 이 값은 각 선거구의 사전 득표율 비중과 당일 득표율 비중 차이의 합이고, 사전 득표율 비중의 정의는 사전 득표율 총합에 대해서 선거구 사전 득표율에 해당되는 것이고, 당일 득표율의 비중은 당일 득표율의 총합 대 해당 선거구의 당일 득표율의 비율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세 지역도 개념은 동일합니다. 이 열세 우세 지역의 식을 방향성 상수, 즉 열세 지역은 1, 우세 지역은 표를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정의하게 되면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게 되며, 모든 선거구 배분비 합 곱하기 방향성 상수는 모든 선거구의 사전 득표율 비중 빼기 당일 득표율 비중의 방향성 상수를 곱한 값의 합이 되고, 비중 정의를 풀어서 전개하면 선거구 사전 득표율 나누기 사전 득표율의 총합 빼기 선거구 당일 득표율 나누기 당일 득표율의 총합의 합수로 표현되며, 이 값은 0이 되어야 합니다. 합이 0이 되어야 하는 조건을 제약으로 변경하면서 식을 선거구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은 선거구 배분비 곱하기 방향성 상수는 사전 득표율 비중 빼기 당일 득표율 비중 곱하기 방향성 상수는 선거구 사전 득표율 나누기 사전 득표율의 총합 빼기 선거구 당일 득표율 나누기 사전 득표율의 총합으로 정리되게 됩니다. 단 각 항목들의 합은 0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식의 이름을 배분비 방정식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후 배분비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 식을 의미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장표에서 로이킴 방정식과 배분비 방정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분비 방정식을 좌변에 선거구 사전 득표율이 나올 수 있게 재정렬을 2번에 걸쳐서 하게 되면 선거구 사전 득표율은 선거구 당일 득표율 나누기 당일 득표율의 총합 더하기 사전 득표율 비중 빼기 당일 득표율 비중 곱하기 방향성 상수에 곱하기 사전 득표율 총합을 곱하는 식으로 되게 됩니다. 이제 로이킴이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사전 득표율 비중 빼기 당일 득표율 비중 곱하기 방향성 상수에 해당하는 항목이 지난 6, 7월에 제작된 영상과 로이킴 영상에서 언급되었던 이동값 나누기 선거구 당일 득표수와 같은 의미가 되고 제가 추가로 확인하였던 1 나누기 선거구 당일 득표수 곱하기 보정 득표율과 같은 개념이 됩니다. 따라서 로이킴 방정식은 배분비 방정식과 통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선거구 사전 득표율은 선거구 당일 득표율 나누기 당일 득표율의 총합 더하기 이동값 나누기 선거구 당일 득표수 곱하기 사전 득표율 총합 단 각각의 항목의 합은 0이 되어야 한다 라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마법의 상수, 최적화 상수 등으로 언급되었던 변수의 이름은 사전 득표율의 총합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며 이동값은 수량에 대한 보정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을 잡으셨겠지만 이 식은 주식거래 멘더링에서 식에서 설명하였던 주가 지지율, 즉 지지율 항목과 주식수, 즉 득표수가 모두 고려된 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식의 변수에 해당되는 각 선거구의 이동값과 전체 선거구 사전 득표율의 총합을 어떻게 구하는지 주식 대리 멘더링 해를 엑셀로부터 구한 것처럼 샘플 11개 선거구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상황의 최적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치를 어떻게 하여 출발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그림에서처럼 초기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높은 산봉우리로 찾아갈 수도 있고 낮은 봉우리로 갈 수도 있죠. 비싼 솔버는 초기치를 여러 군데로 설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오늘 샘플 예제는 엑셀 기본 솔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이 모두 알아서 해야 하며 따라서 저 낮은 봉우리에 해당되는 해를 최적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최적해 구하기 단계는 초기 이동값을 구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준비 과정인 사전 지지율 비중 추세선 방정식을 계략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전 지지율 비중 추세선 방정식을 정밀하게 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동값 초기값을 계산하고 그리고 최적화의 목표 및 제약을 정의하고 목표와 제약 충족을 시킬 수 있는 해찾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 중에서 2개의 단계가 해찾기 기능을 사용합니다. 사전 지지율 비중 추세선 방정식을 계략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학교 다닌 지 오래되신 분, 즉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모는 종이의 그래프를 그려 면적을 구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당일 지지율 비중을 그래프로 그리고 그리고 그 그래프에 몇 개 점을 찍어서 계략적인 사전 지지율 비중 그래프를 1차로 구한다고 보면 됩니다. 모는 종이 하던 방식을 엑셀에서 하게 되면 각각 그래프를 동시에 볼 수 있고 엑셀 기능으로 추세선 및 수식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략적인 사전 지지율 비중 식을 엑셀의 기능을 이용해서 구했으며 6차 방정식으로 하면 모든 점에 해당되는 식을 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식은 7개의 개수값이 이와 같이 구해졌습니다. 이 추세선식의 개수값과 최적화 해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좀 더 정밀한 추세선식의 개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시연 전 배분비 방정식으로부터 이동값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보겠습니다. 배분비 방정식과 로이킴 방정식을 선거구 사전 득표율 기준으로 정리 후 좌우에 배치하게 되면 사전 득표율 총합과
선거구 당일 득표율 나누기 당일 득표율 총합은 서로 상쇄되고 남은 것을 이동값을 좌변에 배치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동값은 선거구 배분비 곱하기 선거구 당일 득표수로 곱하여 계산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동값은 선거구 배분비 곱하기 선거구 당일 득표수로부터 계산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정밀한 사전 지지율 비중 추세선식의 개수를 찾기 위하여 이전 주식 최적화 찾기와 같은 방법으로 목표값은 열세 우세 지역의 배분비 합이 최소가 되게 정하였고, 즉 오른쪽 그래프에 색칠한 각각의 면적의 합이 최소 0에 가장 가깝게 되도록 정의하였으며, 제약 조건으로는 열세 우세 지역 배분비 각각의 합이 상하한 범위 내에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후 최적화를 구하면 색칠해진 면적의 합이 최소화 되는 사전 지지율 비중 추세선식의 개수, 즉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한 결과 식에 해당해서 개수는 A값이 읽기도 어려운 마이너스 0.0000004729입니다. 즉 이제 각 선거구별로 사전 지지율 비중이 계산될 수 있고, 따라서 지지율 비중 차이값, 즉 배분비가 계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배분비와 당일 득표수를 곱하게 되면 이동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엑셀 시연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엑셀 시트에서는 사전 득표율 비중에 대한 계략적 추세선식과 정밀한 추세선식을 구하는 시연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당일 지지율 비중값 그래프와 사전 지지율 비중값을 임으로 놓고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서 값을 정하고 적당한 그래프 모양이 나오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부분, 튄 부분에 대해서 보정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정해서 적당한 그래프 모양이 나오면 이 추세선식의 개수값을 복사하여 이곳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 값이 정밀한 개수를 구하기 위한 해찾기 초기값으로 사용됩니다. 목표 및 제약 설정은 장표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해찾기 시연을 하겠습니다. 1차 추세선식 개수를 보정하는 초기치는 모두 0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약을 만족하는 해가 쉽게 주어졌고, 정해진 계산식에 의해서 사전 지지율 비중값, 배분비, 그리고 이동값은 선거구 배분비 곱하기 선거구 당일 득표수를 하는 식에 의해서 이동값 초기치가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당일 지지율 비중과 추세선식으로부터 사전 지지율 비중, 선거구별 배분비, 그리고 이로부터 이동값이 계산되어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기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투개표 게리맨더링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맨더링 기본 알고리즘에 따라 배분 비율은 우세 열세 지역 각각 6.492%를 배분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게리맨더링의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가능한 한 케이스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하여 11개 선거구 추출 시 더블당과 미통당이 당선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비율에 대한 수치는 가능한 한 253개 선거구와 비슷한 값이 나오게 선거구를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두 번 해찾기 예에서 보셨듯이 여기서도 목표와 제약을 정해야 합니다. 엑셀 시연 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최소의 사전 득표율의 합, 즉 가능한 한 조작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므로 사전 득표율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약으로 열세 우세 지역의 시뮬레이션 사전 득표율로 계산된 배분비 합시 6.492%의 상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약으로 당선자 수가 7명 이상,
즉 전체 선거구의 64% 이상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로 미통당 후보의 사전득표율이 각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값 기준으로 상하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더불당의 사전득표율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상한치를 두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무소속 후보들의 득표가 한 표 이상이어야 하고 당일 사전 차이가 상하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엑셀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적화 구하기 시뮬레이션 시트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심에 최소한 목표라고 있는 사전득표율에 대한 총합, 왼쪽에 배분비에 대한 상한치 제약, 더불당이 목표라고 하는 최소 당선자 수, 미통당의 사전득표율 상한치에 대한 제약, 무소속의 사전득표율 최소 득표수에 대한 제약, 더불당의 사전득표율 상한치에 대한 제약, 무소속의 당일 사전 지지율 격차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래프는 선거구별 당일 사전 지지율 차이에 대한 그래프로 시뮬레이션 결과 바로바로 그래프가 나타나며 어디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하는 값으로 각 선거구별 이동값이 있으며 사전투표율 총합, 그리고 미통당의 각 지역별로 허용 가능한 당일 득표율 대비 사전 득표율 기준값이 있습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0.75, 즉 당일 득표율 대비 75%라는 것이며 이 값을 중심으로 상하한치 제약을 두어 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적해가 구해졌을 때 미통당 서울지역 사전득표율은 당일 지지율 대비 75%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불당 사전 지지율과 미통당의 사전 지지율 히스토그램이 낙타 쌍봉을 이루는 원인인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이후 녹화에 보여지는 최적해를 찾아가는 순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찾아낸 것으로 영상 녹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최소 경로로 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시뮬레이션 시작할 때는 제약을 느슨하게 하여 해 근처로 간 다음 제약을 점점 좁혀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더불당의 사전득표율의 상한치는 목표라는 15%에서 50%로 느슨하게 하겠습니다. 무소속의 당일 사전 지지율 격차도 목표라는 5%에서 30%로 느슨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최초로 각 선거구별 이동값은 초기치 구하는 것에서 설명됐던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사전득표율의 총합은 일단 목표란 당선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700까지 조정을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약을 느슨하게 하였기 때문에 해가 구해질 것입니다. 해가 구해졌고 구해진 결과를 보면은 무소속의 당일 사전 지지율 차가 10%를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로 범위를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줄인 결과 이와 같이 제약을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때 사전 지지율 총합을 상향시켜야 된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해가 구해진 과정을 볼 수 있고 해가 만족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0%까지 딱 맞췄는데 이거를 좀 더 목표라는 5%까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 제약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폭 70으로 다시 올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결과 다 5% 내로 만족했고, 이 항목에 대해서, 이 선거구에 대해서 지금 무소속이 한 표 이상을 획득해야 되는 사전투표율에 오류가 생겨서 이것은 강제적으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이동값을 직접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결과를 만족하는 해가 수렴되는데, 결과를 보면은 지금 더불당의 사전투표율 상한치가 15% 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약을 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결과 해가 풀리지 않아서 다시 이동값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더불당의 사전득표율의 상한치와 무소속에 대한 상한치 제약이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배분비에 대한 목표로 하는 0.1% 대비 1%의 제약이 남아있어서 이것을 마찬가지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경험상 다른 조건은 변경시키지 않고 동일하게 해찾기를 계속 누르게 되면 이 제약에 해당되는 범위가 계속 줄어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해가 만족될 때까지 계속 해찾기를 재수행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녹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후 찾는 것은 고속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다시 해를 만족하는 해가 구해졌습니다. 다시 허용 오차를 목표로 하는 0.1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가 납니다.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해찾기를 다른 것 변경 없이 재수행해서 값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또 고속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가 찾아졌습니다. 결과를 보면 더불당의 총 사전득표율 합은 638.124%로 하고 각 선거구의 사전득표율을 예로 들면 부산 4하구 갑의 경우 59.1%로 맞추는 것과 같이 사전득표율을 선거구별로 맞추면 7명의 당선자가 나오고 따라서 전체 선거구의 64% 정도에 해당하는 당선자 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미통당의 사전득표율은 예를 들어 부산 4구 갑은 당일 득표율이 53%인데 사전득표율은 40%로 개표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실제 개표 시 사전투표 개표 시 전자개표기가 왜 미친 짓을 했는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전자개표기는 명령에 따라 당일 득표율보다 13%나 적게 사전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확보된 무효표 수가 적은 경우에는 상대방 표를 1번표로, 무효표를 1번표로 또는 보내면서 더불당과 미통당의 사전투표율을 맞춘 것입니다. 공개된 엑셀 파일로 여러분도 직접 상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11개 선곡으로 제안한 것은 엑셀이 기본 제공하는 해찾기 기능이 100개 조정값과 100개 제약 조건만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무리 장표로 넘어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번 11개 선거구 시뮬레이션에서 최종적으로 구해진 더불당과 미통당의 사전 당일 투표율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이유에 의하지 않냐고서는 더불당은 모두 플러스, 미통당은 모두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름다운 곡선은 그냥 디자인한 그래프가 아니고 네 번째 영상을 준비하면서 만든 더불어민주당 253개 선거구 사전 지지율 비중 추세선 방정식과 당일 지지율 비중 추세선 방정식, 그리고 그 차이값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뒤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로직의 재정립과 기술적 사항, 튜닝 시 경험으로 축적된 시행착오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그동안 불명확하였던 로직 및 의미가 대부분 논리적으로 정립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가능한 한 253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최적화 고하기 전문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더불당의 사전투표율 총합 숫자로 확인된 140이 의미하는 정밀한 목표 당선자 수와 해당 선거구, 오늘 영상 내 언급된 배분비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실제 4.15 총선 결과 데이터 사이에 어떠한 예외들이 적용되었는지 분석하고 FTP와의 관계도 분석하겠으며 게리맨더링에 의해서 우세 지역에서 열세 지역으로 넘어간 표수를 계산할 예정입니다. 이미 제작된 1, 2, 3편과 작성될 4, 5, 6편 내용이 논리적으로 명확하여 4.15 전체 선거 무효소송 증거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후사장이었습니다.